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이제는 저번 주 목요일날 한은에서 경기 수전 전망이 나온 다음 날 전배순 연구원이 코멘트했던 네. 자료예요. 근데 이제 금융주 전반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다시 녹음을 하냐면 지금 녹음을 하냐면 저희가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고민을 좀 했고 아까 아마 이리온 녹음이 언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모닝미팅 끝나자마자 염동찬 연구원 녹음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증시가 싼 이유를 하다 보면 네. 금융주가 많이 싸더라고요. 금융주가 네. 은행주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싸지 않고 좀 더 올라가는 그 위가 열리려면 금융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네.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겸사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경기 수정 전망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얘기했었지만 제일 걱정이 이제부터는 은행들도 원금 회수는 안 하더라도 이자는 면제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계속 연장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조치도 이제 같이 지난주에 그 얘기는 좀 했었고요.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금융주의 저평가 영역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을 크게 계속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게 금융주 전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이제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에 같이 썼지만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은도 이제 수정 전망을 발표를 했지만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최근 일부 이제 보험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되는 조짐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투자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계속 좀 이제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생보주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주가가 좀 더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손해보험주도 실적이나 수익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계속 저평가 영역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융주 전반으로 장부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말씀 이제 주신 대로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이제 PBR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금융주에 취약한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몇 번의 이제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저희가 좀 인식을 하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부진에 대한 이 폭과 그 기간을 아직 좀 측정하기가 힘든 단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아직 좀 확신을 가지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측면이 많고, 또 언택트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뭔가 기존의 이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던 영업 형태와 앞으로 디지털 금융에서 나타날 걸로 이제 예상되는 또 방향성은 전혀 다른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금융주가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은행, 증권, 보험 가릴 것 없이 장부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은 지금 0.3배, 보험도 0.5배에서 0.6배, 증권주조차도 0.6배에서 0.7배 정도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난 한번 녹음할 때 그 기억이 어렴풋한데 네. 그래도 가을쯤 되면 이제 이번에 네. 재난지원금이 끝내고 나면 좀 네. 은행들도 충당금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기대나 이런 상황을 것도 보면 좀 자영업자들의 상황 내지 여러 기업들, 중소기업들 상황을 보면 은행들도 이거 상당히 고민될 것 같구나.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원리금을 상황 유예에 연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말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반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수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기로. 분명히 이제 네. 안정성 지표가 만약 약간 공격을 받아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금 위기 상황에서 뭔가 그런 이제 취약한 그 차주들의 원리금을 회수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이제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근데 이게 같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연체 한승이 늘어날 연체가 불확실성들이 많이 돼서 생겨나게 좀 됩니다.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네.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3월 초였던 거고, 그때 이제 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원리금 연체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는 방안을 1차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료 시간이 9월 말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6개월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뭐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취약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조금 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게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이제 금융권에 한 거고, 은행권도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건 뭐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공통적으로 뭐 이제 카드사나 캐피탈사 포함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 한정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으로 전체 이 시중은행의 그 대출 만기 연장이 된 규모는 51.3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자 상환 유예가 된 규모는 39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조금 이제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만기 연장은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이제 취약한 재무적으로 좀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이제 중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 이걸 다시 유예해 주는 게 조금 이제 위험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이제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하고 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수용하게 된 그런 결정이고요. 이 391억 원이라는 규모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이자가 유예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원금의 규모는 뭐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낼 수는 없지만 이 4월부터 8월까지 정도의 기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금리를 적용을 하면은 제가 추산하기로는 대략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꽤 규모거든요. 되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중은행 전체라면 뭐 네, 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 시중은행의 대출 채권 규모가 3월 말 기준으로는 1,140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2조에서 2.5조 정도니까 그 대출의 비중으로 보면 0.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0.2%면은 이제 체감적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제 은행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대손 비용률 자체가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오히려 이 수준보다도 낮았었고, 그러니까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면은 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앞서 이제 사장님 말씀 주셨지만 2분기 때 은행들이 코로나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을 했는데 그때 규모가 딱 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별로 시중은행이 한 20bp 정도 되는 규모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이자 상환 유예된 규모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라는 게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결론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올해 한 4분기쯤 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쯤이면은 2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은행들은 또 한 번의 이 추가적인 충당금을 인식할 가능성이 또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거보다 부분입니다. 뭐 충당금 쌓아도 이게 네. 뭐 은행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전에 한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길어지면 되게 우리가 걱정스러워했었잖아요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취약한 뭐 더 특히 힘들어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버틸 정부에서 수 뭐 있는 돈을 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 은행한테 맡기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은데. 그 물론 이제 그들에게 제공했던 뭐 초저금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책 되게 자금을 약한 거 아니야? 뭐 예를 정책 들어서 자금을 했었는데 그게 1차적인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그게 끝났는데 그런 정책 자금으로 네. 해주질 않으면 마냥 은행한테만 밀어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리스크가 커질 때는 이러한 이자 상환 유예가 되는 대출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회수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그 뒤에 있어서 나타날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연장이 되고 계속 조금 이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치면 거의 1년간 이자 유예를 해놨던 그러니까. 기업들을 한 번에 이자를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자가 밀리고 하면 더 문제가 되죠. 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 돼서 그 시점에 그러면 은행들이 손실을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 저축은행 쪽으로 또 많이들 저축은행들 쪽은 어때요? 네, 이번 이 조치는 비단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그래요? 카드사, 캐피탈사 포함한 전체 금융권 대상으로 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야, 그리고 거기는 또 네. 다 말이 다른데 캐피탈사. 거기도 규모는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근데 확실히 뭐 말씀대로 이제 여신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비단 시중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사실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으로 한 내년쯤 되면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목요일날 성장률 전망 낮춘 뒤에 이제 매크로 팀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재차 데이터를 점검하다가 이게 딱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금융 사이드 측면에서도 뭔가 좀 난 생기겠구나 하고서 좀 지져보려고 하는 건데. 말씀 주신 이제 기관하고 폭의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재확산이 정말 좀 더 이렇게 심각한 단계로 간다면은 사실 버틸 수 있는 한계차주들의 여력이 계속 축소될 그만 수밖에 말하는 없거든요. 거예요. 한계차주들을 우리가 내년 3월까지 버텨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은행에만 미루어서 버틸 수 있겠냐는 거지. 그렇죠. 네. 방법이 어떻게 내가 봤을 때 정부에서 재정을 갖고서 뭐 대책을 세워주지 투입을 않으면 하고, 예. 그렇죠. 뭐 최근에 뭐 그런 취지인지 뭐 추가적인 추경이나 근데 이런 빨리 논의도 그거 안 나오면 되게 예. 문제 되겠는데 이거? 이런 논의도 좀 있는 거 같고. 왜냐면 이건 그대로 은행 부실로 연결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간에. 맞습니다. 예. 잠재적인 그대로 은행 부실 되는 거고 네, 그만큼 대출이 나가기가 힘들어질 거고 그렇죠. 부실이 네. 생기는 것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뭐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도 조금 주저하게 되는 뭐 이런 은행주 투자는 뭐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네. 고민이고 네. 이게 이제 경기 부진이 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이 오는지를 벌써 여기 나오고 그게 이제 금융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네. 이게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가 안 좋았나 금융주들이 네, 내가 은행주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더 부진을 했던 이유도 한개 보험은 어때요? 보험은 정말 금리 좀 올라온다고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투자 영업 이익 자체가 근데 좀 보험에 국한된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그 보험사들의 투자 영업 이익을 보면은 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내려왔음에도 오히려 투자 영업 이익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그 금리 하락 기간에서 평가 이익이 난 채권들을 많이 좀 처분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네. 선보들 중에서 네. 옛날에 모 보험생보다 너무 일찍 다 팔아가지고 문제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사실 그런 처분 이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인식을 했던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또 추가적으로 하향이 되고 또 이제 하는 이주열 총재는 뭐 이 비관적인 이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은 뭐 올해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 그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고민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저희가 좀 이동도 덜 하고 병원도 덜 가고 해서 보험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는 분명히 수혜가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투자 영업이익단을 좀 계속 이제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주의 성과도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은 뭐 양호하고 특히 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들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대출 금리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많이 내려와 있고 실제로 그 연체율 자체는 이게 뭐 원리금 상환 유예 때문에 크게 의미는 조금 이제 반감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역사적인 저점 구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계차주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자 부담은 많이 경감된 상태인 건 확실하고 뭐 저희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신용대출은 뭐 금리가 뭐 거의 주택담보대출 수준 혹은 그 이하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 이자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아침에 제가 이렇게 페북 중독인데 페북에 글 하나 못 달 정도로 오늘 계속 네. 바쁘신 바쁘다기 아니라 네. 이렇게 연락 온 것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굉장히 유동성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가끔 하고 있거든. 지금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 듣기를 되게들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장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또 이럴 줄 알았다 이러는데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이 부분들이 금융주가 결국 쌈에도 불구하고 싼데도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야? 지켜봅시다. 불확실성이다라는 이제 한마디 근데 단어로 고민스러운 요약을 상황인 것 같아. 장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좀 지켜보면서 하여튼 상황을 좀 더 관찰해야 될 시기 아닌가.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